네, 오늘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신 그리고 한국게임학회 회장님이신 위정현 교수님 모시고 게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아무래도 한국게임학회 회장님이시니까 게임 잘하십니까? 네. 좋아는 하는데 잘은 못합니다. 아, 잘은 못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들하고 네. 가끔 이제 나가서 PC방에서 게임을 합니다만 네네. 항상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학생들을 항상 민폐 유저라고 부릅니다만 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업황을 진단을 부탁드릴 건데, 이 게임 업황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새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새 정부는 현재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은 조금 미지수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미지수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의 게임에 대한 전문가들을 좀 포진을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한 관심도 이제 민주당 쪽 의원들이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정부 뭐 이제 그동안의 구성도 보면 이제 그렇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이제 향후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은 현재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향후에 이제 게임 산업에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미지수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엄마들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학생들은 좀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임을 보면요,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냥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이 무슨 PER이 20배, 30배 이렇게 거래 안 됐거든요. 상당히 쌌습니다. 성장주라고 한다면 적어도 20배는 거래돼야 되는데, 게임주가 약세였다? 뭐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메이드 같은 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약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 그러면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개년도의 평균 PER을 보면 아마 낮을 겁니다. 실적은 좋았고. 그러면 이건 성장주입니까? 성장주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냐면, 네. 3년 이전에 이제 2018년부터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네네. 5년 정도. 그래서 그동안에 게임 산업이 그동안 2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해 온 건 네네. 맞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로 게임 산업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게 2020년, 21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예측 불가의 변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다시 매출이 정말 경우에 따라 게임사들 같은 경우 한 2배가 뛴 데도 있습니다. 네네네. 단기 2년 네. 동안에. 그 이후에 지금 2020년 뛰고 2021년이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만, 2022년이 되면 다시 정상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은 2020년과 대비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의 증가율이 떨어졌습니다. 하락했고요. 다시 올해는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같은 이제 예상 돌출 변수를 제거하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즉 이제 2019년 정도의 성장률로 좀 돌아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좋은 게임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죠. 그럼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인기 있는 게임이 예. 나오면 실적이 늘죠. 예. 근데 인기 있는 게임 같은 거는 저도 사실은 아주 수십 년 전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좀 약간 종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화가 굉장히 리스크 높은 거거든요. 예, 망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게임도 그렇게 봐요. 뭐 히트를 치면은 수천억을 벌 수도 있지만, 또 뭐 히트를 안 치는 게임도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게임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메타버스 게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특별한 기기를 활용한 게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VR 게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약간의 캐즘, 이렇게 쫙 성장하다가 약간 구덩이에 빠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펄 어비스의 도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게임 산업이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도 좋은 게임 나오면 돈 잘 벌고, 조금 인기 없는 게임 나오면 뭐 돈을 좀 덜 벌고, 이런 그냥 밋밋한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또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네.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VR 같은 경우 새로운 기술입니다만 현재 이제 VR이라는 산업 자체가 시장이 정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VR은 단기간에 확산이 안 될 거고 그럼 게임 산업에 주는 임팩트도 사실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하. 그다음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를 게임하고 별개로 분류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일단 메타버스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분류법에 따르더라도 메타버스 내에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삼스럽게 무슨 도깨비 같은 그런 게임을 뭐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모순되는 네. 표현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가 얼마만큼 뭐 이제 이 메타버스 붐입니다만 게임 산업에 큰 임팩트를 줄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후자, 네. 그럼 이제 게임 산업이 조금 밋밋하게 그럼 좋은 게임이 나오면 성장하고 이럴 거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쪽이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그런 어떤 게임에 그래서 이제 IP를 개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게임 산업 자체가 한국 게임 산업 지극히 이제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몇 가지 특히 이제 P2E 게임 흔히 이제 돈 버는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것 자체가 신규 IP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IP를 우려먹기를 하는 그런 한국 게임의 어떤 보수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영화하고 아까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영화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영화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크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의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올드보이 뭐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 지금도 흥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리니지라는 게임 1998년에 나온 리니지라는 게임은 지금 24년 됐나요? 네. 지금도 몇 천억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누적 매출이 거의 한 7조 가까운 네네. 그런 점에서 뭐 게임이라는 건 영화보다 훨씬 더 흥행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한 번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수명이 유지되는 이런 어떤 그런 점에서는 산업적으로 대단히 파괴력 있는 영화라든지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퍼가 아까 이제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 또는 향후 이제 성장 가능성의 기대 이런 것도 지나치게 좀 커졌다는 측면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우리 교수님이랑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이시고요. 한국게임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시장의 임팩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약간 회장님 말씀에 조금 뭐 회장님의 의견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 기대에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NFT라든지 아니면은 플레이 투 earn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좀 바꾸고 그럴 수 있다고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지금 메타라는 회사에서 나온 뭐 오큘러스의 VR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가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의 게임이 아무래도 혁신을 가지고 이 게임 산업을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는 버블이고요.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네. 메타버스는 버블이고 과거에 메타버스라고 불렀던 현상이 한 14년 전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세컨 라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세컨 라이프는 지금 어떤 메타버스보다도 훨씬 더 어떤 글로벌 임팩트가 컸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네. 메타버스가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의 이제 메타를 비롯한 몇 개 기업들 네네네. 그리고 한국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본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을 제가 서치를 해보면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메타 이외의 다른 기업들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어떤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메타버스를 둘러싸고 큰 어떤 붐을 이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아까 하셨던 NFT는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NFT는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P2E는 다릅니다. P2E는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PC 온라인 게임을 했었던 리니지가 네네. 있었습니다. 리니지 등등 어떤 많은 게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거래소, 작업장 또는 뭐 코인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게임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네네네. 이미 지금의 P2E 게임이라고 불리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지금도 사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P2E가 한국 게임 산업의 뭐 미래를 바꾼다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예. 좀 죄송합니다. 실망 아니요. 시켜드려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할 수 있지만 예. 시청자분들이 정확한 정보와 아니면 해안을 교수님으로부터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전에 어떤 분이 여기 나오셨는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교수님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이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비트코인은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결과가 달라졌듯이 우리가 아주 좋은 의견을 들었지만 향후에 우리가 그게 정확하게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수님의 의견을 너무나 존중합니다만 그래도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방송이니까. 방금 이제 비트코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방금 이야기한 제 이야기가 크게 과히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하. 저는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2003년에 제가 쓴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거기에 가상화폐를 예측을 했습니다. 네네. 가상화폐, 가상경제를 예측을 했고 비트코인 나올 때 그게 가지는 파괴력을 저는 이미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 우리가 이제 P2E라든지 그런데 지금의 가상화폐를 제도화시키는 게 좋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트렌드는 저는 이제 딱 1년, 1, 2년의 트렌드가 아니고 한 5년, 10년 또는 20년의 롱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떤 큰 변혁의 시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사들이 특히 P2E 게임이 그렇습니다만 일부 게임사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한다는 것 네네네. 그리고 P2E 게임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기존의 IP를 우려먹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의 IP를 우려먹는다면 게임 산업의 보수화 그리고 게임 산업의 쇠퇴를 초래하는 아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규 IP를 가지고 뭐 만약에 가상화폐 또는 P2E를 붙인다면 그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게임 산업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확률형 아이템 이런 이슈입니다. 사행성. 그런 확률형 아이템과 이슈가 즉 확률형 아이템과 P2E가 분리된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P2E에 대해서 네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P2E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러면요. 이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 예. 그러면은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그만큼 실력이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장된 우리나라 개인 기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최근에 3N 중에서 2개의 기업이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넥슨과 넷마블입니다. 넥슨은 사실은 최근에 던전 앤 파이터 네네. 모바일을 내가지고 시장 1위를 했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요소를 지극히 약화시켜 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이슈를 극복하겠다. 네네. 그리고 향후에 많은 어떤 새로운 IP를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고 네네. 그런 의지는 넷마블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컴투스 같은 경우도 네네. 어떤 새로운 IP를 많이 개발을 하겠다는 네. 것을 발표를 하고 있기 넥슨은 때문에 일본에 상장된 넥슨 저편이 있고 넥슨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 근데 네. 둘 다입니다. 네네. 개발을 하고 있는 둘 다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특히 넥슨 코리아죠. 알겠습니다. 넷마블도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예. 추진하고 있다. 한 20여 종을 개발하겠다고 올해 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 막 인상하고 있잖아요. 예. 또 경영학부 교수님이시니까 금리 막 인상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지금 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면서 그동안 좀 지나치게 주가가 올랐다는 점.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경기에서 결국 자금을 조이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성장주로부터 자금이 빠질 거라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수혜주라는 것 그리고 성장주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지금 마이너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조의 약세가 선반영돼서 이제부터는 조금 안정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신 한국게임학회 회장님이신 위정현 교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해 주셔서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도 한 번 더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